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K9 자주포 24문을 추가로 수출합니다. 노르웨이로의 수출은 이번이 세 번째로 우리 방산업체의 납기와 품질 우수성이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부터 사우디와 이라크를 방문하면서 현대로템 K2 전차의 대규모 중동 수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수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공고해지는 와중에 이 틈새를 파고 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방산업체 경영진 간담회를 열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서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은 K9 자주포고 규모는 8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리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유럽산 무기 우선주의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K방산이 파고들었다는 점이 상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곧바로 기자단에게 현지 시간 18일 손재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24문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에 24문 그리고 2022년에 4문에 이어서 세 번째 K9 공급 계약을 맺게 됐고요. 추가 물량들은 러시아 국경에 맞닿은 핀마르크라는 지역에 포병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핀마르크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러시아 억제를 위하는 요충지로 최강의 전력들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K9이 같은 곳에서 3번이나 낙점받은 것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복수의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K9의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대를 넘는데 노르웨이뿐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1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K9을 필두로 한 K방산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전통 강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보다 독일을 선택할 거라는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하던데 막판에 손해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2차례나 K9을 사들였는데요. 10년 가까이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이 독일의 PZH-2000이라는 제품보다 익숙하기도 한데다 자주포를 배치하기로 한 이 핀마르크의 기후 환경에 K9 자주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핀마르크는 북극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입되는 무기들은 극한의 혹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K9의 경우 영하 수십 도의 맹추위 속에서도 시행된 현지 성능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기동력과 화력을 입증한 바 있고요. 뛰어난 가성비의 신속한 납기를 통해 쌓은 신뢰도 더해지자 노르웨이가 결국 독일 대신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유지보수 정비 비용도 비싸고요. 또 부품 공급도 지연되는 경우가 여럿 있어서 유럽 안에서도 잡음이 감도는 중인데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노르웨이가 공급망 안정성에 최우선으로 무게를 두면서 독일의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웨이를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또 지정학적 사안도 이번 수주전에서 변수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펼치는 회원국 우선 전략을 뚫고 한화 에어로가 수주한 것이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에서도 현지 생산 또는 기술 이전과 같은 절충 교역을 제한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에 절충 교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지난 2017년 첫 수주를 했을 당시에 산업협력이라는 조항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현지화 정책이 유럽의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K방산이 틈새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체코와 같은 나라에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중동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수주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현대로템이 지금 일감만 보면 유럽에서는 폴란드 추가 수주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어서는 중동에서 특히 이라크에서 K2 납품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산이 유럽에서는 공동기술 연구 개발이나 생산 그리고 현지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중동에서는 묶음 판매와 같은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를 팔 때 이 견인을 하거나 내지는 다리를 세워주거나 또 탄약을 운반하는 계열 전차 등을 패키지로 넘겨주겠다는 건데요.
KB증권에 따르면요, 현대로템은 이라크에 K2 전차 250대를 팔기 위해서 계열 전차들의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지난 8월에 폴란드에서 기록했던 단일 방산 최대 수출액이었죠. 우리 돈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에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초 폴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서 내일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방문합니다. 방산업체들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해당국에 가서 한국산 무기를 사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유럽과 중동을 겨냥한 맞춤형 세일즈 활동이 한화에어로 또 현대로템을 포함한 K방산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배창학 기자였습니다.